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바람이 계속해서 나무가지를 흔들어대고 있네. 무슨 이럴 뜻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시비와 구설 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현재 본인의 의사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카리나 유지민 님의 팔자와 이름과 그의 예명을 풀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락도 받지 않고 팔자 등을 풀어올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토가 진달에 나왔으니까 급제달이죠. 주중왕자가 급제입니다. 그래서 급격입니다. 팔자에 급제가 이처럼 완강할 때는 그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으로서 억강합니다. 강한 것을 억제한다라는 뜻이죠. 억제하는 별이 관과 살입니다. 그런데 팔자에 관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살이 있어서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 팔자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억제하는 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빼야 됩니다. 강한 에너지를 슬기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식상이죠. 이 방법을 쓰는 팔자입니다. 팔자에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관이죠. 그래서 급격 투상관 팔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로 써보면 격은 급제 격이고 천간에 투출한 상관을 용신 내지 상신으로 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자의 모든 에너지가 상관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의 팔자가 되는 거죠. 상관팔자, 상관사주입니다. 시종일관 이 상관에 대해서 통변을 해서 말로서 전달하여 주게 되면은 백발백중하겠죠. 상관은 첫째 표현입니다. 나의 실력을 밖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문예계통입니다.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언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술인들 중에서도요, 이 목화상관은요, 목화통명이다라고도 하는데 나무로서 불을 떼게 되면 불꽃이 피게 되죠. 혹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화가분들이나 서예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 팔자는 토금상관입니다. 내 내면의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끼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팔자죠. 표출하는 팔자입니다. 이것은 몸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능인입니다. 엔터테이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관이 경금이잖아요. 경금은 종입니다.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소리의 직업 가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과 표출하는 예술 예능인들은요,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또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주인공을 건드렸으니 반드시 표현과 표출로서 피드백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인데 건드렸으니 폭발적으로 피드백이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경금은 바로 상관인데 경금은 맛을 볼 때 매운맛이라고 합니다. 금은 매운맛이다. 그래서 신라면이라고 하죠. 매운맛은 때로는 햇바닥을 톡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톡 쏘는 금은 의를 뜻합니다. 의는 곧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의 주인공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톡 쏘는 정의감입니다. 톡 쏘는 정의감이 표출되어서 매운맛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매운맛은 뭐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핫이라고 그러죠. 핫은 불이잖아요. 붉은색 옷을 입고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가 경금을 보게 되면 바로 상관인데 여명에서는 이 상관이 내가 생하여 준 내가 낳은 자녀를 뜻합니다.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자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장차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면은 연월에서 이처럼 높은 자리에서 완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대격의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에 보면 전부 재물이 깔려 있죠. 실은 급제지만 진중에는 계수가 있습니다. 재물창고, 다시 말해서 재고를 두 개나 지니고 있죠. 진토가 재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팔자를 시집가게 되면 복이 시댁으로 다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팔자가 지금 12구술의 중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상관경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경관이기 때문에. 자, 운에서 이것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팔자가 기토가 지금 대운에 정축을 만났습니다. 정화는 인성이거든요. 경금들은 상관입니다. 상관은 좀 재화가 필요한데 과도하게 제어하면 안 됩니다. 상관이 인성을 봐서니 이게 바로 상관폐인이란 뜻입니다. 지금 22세부터 대운이 상관폐인격에 접어들었다. 대운에서는 전적으로 격의 성격 유무를 보는 것입니다. 강약을 보는 것은 연월에서 보는 것이고 연월의 운에서 상관폐인격이 성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팔자가 상관격이 이제는 제대로 물때를 만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10년간은 인기 정상을 구가하게 됩니다. 상관폐인격은 역대 재상들의 팔자가 많아요. 국무총리 등을 뜻하죠. 그렇다면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운이다. 수직의 신분 상승이 그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10년간 22세부터 31세까지 이런 운이 들어왔지만 이 중에서도 잠깐 안 좋은 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운이라면 해운이거든요. 해운을 보잔 말이에요. 해운을. 을목이 들어왔죠. 경금이 을목을 보았습니다. 상관이 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경관이거든요. 상관경관하면 심한 경우는 위화백단, 화백단, 100가지 화가 미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가볍게 들어왔죠. 그러면 관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를 뜻하는데 명예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금으로 화해버립니다. 상관의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달이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신금이 들어서 이렇게 충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경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 이것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말끔히 사라지는데 그래도 그림자, 흔적은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새로운 명예, 인기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사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여기가 계고가 되거든요. 해중의 간목이 계고가 돼서 각기 합을 해버렸는데 이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과거와 현재 운을 보았습니다. 미래, 내년 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수죠. 기토가 인수를 보아서 경금을 보았는데 이것이 상관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운에서는 강약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걸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죠. 정화가 와서 살짝
재화하는 건 괜찮은데 지나치게 재화하게 되면, 지나치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오하가 병화의 양인인데, 오하는 원명에서 혹은 여기서 보면요, 착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인데, 상관은 나의 활동 무대거든요. 활동이고 또 나의 진로입니다. 진로인데 이것이 살짝 제약을 받죠. 왜? 병화로부터, 병화 능하 경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금은 녹인단 말이죠. 병화는 인수입니다. 인수는 계획이죠. 계획이고 기획이고 계약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 어떤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내년 운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신중을 기하면 별 문제가 없다. 신중을 기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관은 나의 활동도 되지만 육친상으로는 나의 자녀의 별입니다. 미혼인 아가씨이기 때문에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집안에 조카가 있다면 조카가 조금 신경을 쓰인다 보다 잘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것도 아니면은 내가 반려동물이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카리나님의 팔자를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금도 육자를 씁니다. 묘금도 육자를 쓰고 지자를 씁니다. 지자를 쓰고 옥돌민자를 쓰더라고요. 옥돌민자를 씁니다. 자, 묘금도 유는 15획이고 8획이고 여기가 10획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18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발전격입니다. 진취적인 발전이 있다. 진취적인 발전이 있다. 이렇게 되면 23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명격입니다. 공명을 얻어서 개하만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과거에는 23수를 여명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자가 공명을 얻으면 북권, 즉 남편을 침해한다, 남편의 일을 방해한다 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명도 얼마든지 공명을 얻고 대통령도 되는 시대잖아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23수에 대해서 장명학 책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수가 나오죠. 25수는 안전격이라고 합니다. 안전격, 순풍, 항해지상. 순풍의 돛담배가 슬슬 등에서 밀어주니까 잘 나가겠죠. 이렇게 더하면 35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격입니다. 평범하다. 말년이 평범하다 이런 뜻인데 안택격입니다. 안가 태평격이다. 자, 이름은 굉장히 잘 지어졌죠. 그래서 이 이름을 볼 때는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수리장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장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훈민정음 장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훈민정음으로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급제가 붙었죠. 이 급제라는 것은 손재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쓸 때, 예명을 쓰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제는 투쟁의 신입니다. 경쟁. 그래서 시비, 구슬을 뜻합니다. 또 경쟁이니까 자칫하면 쟁투,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죠. 급제는 직접적으로 편제를 타격합니다. 그걸 합니다. 편제는 바로 부친이거든요. 이 이름은 부친의 덕이나 인연이 조금 부족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신살이 붙었잖아요. 효신이란 것은 험난하다, 고난이다, 험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썼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는 또 역마가 붙었죠. 역마라는 것은 동적입니다. 동적이고 효신과 급제라는 별을 활성화, 충동질합니다.
충동해서 좋은 것은 더욱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더욱더 나쁘게 하는 것이 바로 역마다. 그리고 동적이니까 외출이죠. 어릴 때 외출을 자주 했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심한 사람은 가출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명을 보겠습니다. 이 예명은 아주 절묘하게 누군가가 지어줬든지 본인이 선택을 했든지 이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이탈리아로 귀여운 혹은 예쁜 이런 뜻이고요. 라틴어로서는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 아주 좋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 이름도 훈민정으로 풀이하게 되면 바로 관이 나오죠. 이 관이라는 것은 바로 명예 상승입니다. 명예, 인기 상승시키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라는 것은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역마가 있잖아요. 역마는 바로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더욱더 충동질해서 명예와 인기와 재물이 더욱더 상승되게 하고 이것은 원행입니다. 멀리 가는 것이니까 외국 활동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팔자에 나타난 것이 바로 그대로 현실에서 발흥을 합니다. 특히 올해 을목을 만나서 12구설 상관 경관을 하고 간목인 작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가 이 장명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이 고 최진실 선생님입니다. 이름을 보게 되면요, 전부 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이고 지읒이 금이고 니은이 화고요. 훈민정음법으로 볼 때 시옷이 또 금입니다. 화죠. 화극금, 화극금, 화극금. 상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지상입니다. 이름이요. 그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기 최정상에까지 올라갔지만 내면에는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참 진짜를 이름에 쓰게 되면요, 이름에 쓰게 되면 공허하게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끝난다. 열매 실자를 쓰게 되면 남편과 생별사별한다, 생사별한다, 이런 이름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사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리라는 매 팔자와 이름 등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